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오늘이 북한 미사일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상 그날 4월 10일 D-Day이죠. 북한 관련 리스크가 정점에 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설사 발사한다 해도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나고 난다면 내일은 옵션만 기일 있고요.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별다른 재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시 한번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데 전일 장중에 1900을 위협받았지만 결국 기관의 힘에 힘입어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우리 증시가 뉴욕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북한 리스크 속에 큰 관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 정도 올랐죠. 2월 달에는 3% 이상 올랐었는데 물가 압력이 둔화되면서 중국 당국에서 이제 부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이 생겼다는 호재성 뉴스가 전일 우리 장중에도 들려왔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러한 중국발 호재를 안고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며 다우가 다시 한번 0.4% 추가로 상승해 14,673.46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의미이고요. 그럼에도 사실상 지표는 좋지 못했는데요. 미국의 2월달 도매 재고가 예상을 깨고 0.3% 전월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1분기 GDP도 같이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대체적으로 독일을 빼고는 올랐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크진 않았었는데요. 영국의 2월 산업 생산은 기저효과 때문에 한 달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전월 대비 1%가량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 예상 시초가가 의외로 북한 미사일 재료가 대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쪽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훈 부장님 만나보기 이전에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이제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곧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여러 차례 이제 얘기해 주셨던 K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하셨었는데 최근에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종가상은 올랐던데요. 다시 한번 AS 들어볼게요. 네, 정말 요즘에 시초가 공략주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K맥도 어제 장중에 제가 손절가를 10,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1,350원까지 좀 빠졌다가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시초 대비 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좀 양호한 조정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상당히 좀 주가들이 갑자기 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K맥은 잘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올해 실적 전망 시 대비해서 한 16,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어제까지는 목표가 12,000원 제였으니까 12,000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이 K맥도 물론 종가상은 1% 올랐는데 장중에는 5% 넘게 빠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시초가에 이제 공략해서 목표 수익률을 조금 짧게 이제 잡으실 거라고요. 바뀌신 계획도 좀 들어보고 오늘 공략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목표가를 당초에는 시초가 대비 3%로 출발을 했었다가, 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드린 상황인데,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변동성이 심해서, 당분간은 제가 시초가 대비 3%까지만 제시해드리겠고요. 수절가도 시초가 대비 3% 마이너스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초가 대비 3% 플러스가 되면 성공하는 걸로 그렇게 좀 컨셉을 좀 바꿨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죽하면 그만큼 시장이 출렁출렁하니까요. 갈 종목도 한번 출렁이고 가니까 일단 시초가 대비 3% 정도만 목표 수익률로 잡겠다는 얘기셨습니다. 오늘 공략 종목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게임아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게임아이는 그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넥슨의 자회사입니다. 네, 온라인 게임 개발과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데카론과 1인칭 슈팅 게임 서든어택을 국내외 해외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0년 물적 분할하면서 이제 게임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서든어택이 86%, 데카론이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서든어택 점유율 증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 이렇게 슈팅 게임 서든어택 게임 개발 업체인 게임아이가 2008년도에 대여 베스프를 통한 그 우회 상정으로 코스닥에 입상을 했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넥슨이 최대 주주 지분 매입을 통해서 이제 2010년도에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이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 넥슨과 CJ E&M 사이에서 이 서든어택 퍼블리싱 분쟁이 일어나면서 실적이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공동 퍼블리싱으로 합의가 되면서 넥슨의 강력한 마케팅 능력으로 기존에 이탈했던 유저풀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이 지속적인 어떤 그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디아블로 3라든가 이런 굵직한 신작들이 대거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든어택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5위권 이내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후에 올해도 실적 전망치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든어택의 주가 상승폭이 이제 중국 진출 실패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넥슨의 마케팅과 게임 업데이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되면서 올해부터 매출 재성장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또 차기작 PC 게임 디스카운트 저평가 국면, 이런 측면을 본다면 최근에 낙폭과되는 저렴한 매수 찬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저평가 마이트를 들 수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 530억, 영업이익은 87억을 기록하면서 2011년 대비해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못했는데, 역시 이제 PC게임 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적정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과거 대비해서 이제 그 PC게임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그 1인칭 슈팅 게임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사업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치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6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올해 매출액은 587억, 영업이익은 412억을 전망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해서 대폭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 주가도 PER 한 8배 정도 수준에 좀 거래되고 있는데, 게임 업종 평균 PER 한 17배 정도를 적용하더라도 16,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3% 공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게임하이의 가격은 들을 필요도 없이 오늘 시초가 공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목표가와 손절가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략 종목 게임하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시초가 공략 종목 목표가가 시초가 대비 3%로 변경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10일 수요일 우리장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이 그날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쏠까? 지금 뉴스 들어온 것을 보면요. 무수단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스커드 미사일 등 아주 정말 다양한 미사일 종류대로 여러 대를 발사할 것이란 징후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은 괜찮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봅니다. 우리 임형식 전문가님하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임형식 전문가님부터 오늘 코스피의 출발 상황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의외로 상승 출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소 의외의 강한 상승 출발이 전개되고 있죠. 현재 13포인트 상승한 1934포인트로서 5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후반까지 끝까지 장의 그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금일 같은 그 상황에서 특징적 요소는 포스코인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가 2분기에는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장 초반부터 한 2.4% 상승한 31만 9천 원대를 형성하면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기아차, 신한지주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1%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장 초반의 움직임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 소식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단기적인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돼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고려아연도 장 초반부터 2%대 반등 국면이 전개되면서 철강,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 그 삼성증권이 3.3%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전일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됨으로 인해서 대형 증권사들의
그러한 그 긍정적 소식이 금일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일 OCI 다시 한번 태양광 업체들의 경우 변동성 구간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선택, 인수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역시 대우증권의 경우에도 5%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네. 전 업종이 고르게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운송 장비 최근 들어서 STS 조선해양 문제로 인해서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역시 증권 업종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시장은 우리의 예상을 많이 빗나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오늘 걱정이 아마 가장 클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가부터 코스피가 아주 점프해서 강보합세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930선 정도 걸려 있고요. 의외로 증권주가 강하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갈 텐데 그 이전에 일본 니케이의 출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일까지 거의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은 약간 눌리는 모양입니다. 약보합 0.1%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장이 열렸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효과도 보셨는데요. 자, 코스닥의 출발 상황, 어제 종가상 반등을 못했었잖아요. 네, 어저께 종가상 반등을 못했어도 어쨌든 어저께 코스피도 상승을 한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승하게 보합권이다 생각을 한다라면 의미 있는 모양이 나왔다는 거에 먼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장중에 1% 넘게 하락을 했었지만서도 아래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양도지가 나왔다는 부분들, 일단 하락하는 도중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은 1차 바닥권에 지짐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까지도 상승이 조금 이어진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닥이 한번 형성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하루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531포인트에서 주가 지수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라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한 1.23% 더 대로 마감을 하면서 535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된다라면은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잘한다, 어저께 같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그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왜냐면 최근에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좀 급락을 심하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들 같이 엿보셨으면 좋겠고, 수급을 조금 살펴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5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장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200~300억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보신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파라다이스, GS 홈쇼핑 모두 고르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 관련해서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시장은 어쨌든 훈풍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외로 코스피 코스닥 다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아침인데요. 일본 증시만 오늘 약간 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북한 리스크가 커질 때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개장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9개월 내 최고치 달러원이 1,145원인가 어제 장중 거기까지 갔었는데 조금은 부러지더라고요.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40전이 하락한 1,137원에 개장했고요. 1,138원 50전까지 상승한 후에 시간 현재는 1,137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어제는 장중에 1,145원 3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등장하면서 1,135원 20전까지 하락했고요. 1,139원 40전에 어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는 점은요, 대북 리스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왔느냐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당국의 매도 개입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만, 당국의 매도 개입은 환율의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데 그치게 되고요. 이처럼 대규모 차익 실현까지는 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엔화 약세에 따른 크로스 통화들의 강세를 그 배경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파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할 당시의 달러에는 92엔대 후반 수준이었고요. 이후 97엔대까지 상승하는 동안 호주 달러나 원화 등 주요 위험 통화들은 모두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호주 달러의 경우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충격으로 위험 자산 시장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고요. 원화의 경우는 여기에 대북 리스크가 더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 경제지표의 부진이 소화된 이후 시점인 지난 월요일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달러에는 98엔대를 지나서 99엔대로 진입했는데요. 엔화의 급격한 약세가 엔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의 상대적인 강세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3월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는 다시 중국의 대규모 원자재를 수출하는 호주의 호주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특히 엔화와의 크로스 거래에서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 통화들을 바스켓으로 묶어서 거래하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원화 역시 같은 거래 패턴을 보이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달러 엔이 100엔을 앞두고 잠시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의 반등 역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을 놓고 본다면 향후 110엔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활성화로 인해서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북한 리스크와 또 엔원 환율의 하락을 우려하는 당국의 서울시장에서의 매수 개입 단행이 달러 원에게는 하방 경제성을 제공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30원 후반대를 중심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1140원대 안착 못하고 밀렸는데 얼마나 또 아래쪽으로 밀릴지 한번 잘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네요. 북한 리스크 걱정했던 날 의외로 지금까지 정말 저쪽 어딘가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막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고수들의 작전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고수 한 분은요. 한국밸류21의 이득호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일 1900을 위협하고 겨우 반등을 했는데 오늘 의외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날입니다. 어떤 작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 분위기도 역시나 상당히 좀 좋지 못했죠.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급락 후에 양봉 도지의 흐름이 나오면서 그나마 종가는 반등 기대감을 좀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 지수에 대한 경고를 4월 초부터 계속 강조드렸고 신용매매, 추격매매하는 자리 아니다. 현재 구간은 아니다 싶어 말씀드렸고 힌트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장 참여자분들이라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도 악재가 껴있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외국인들 또한 우리 시장의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좀 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지수는 현재 상당히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문가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참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조금이라도 수익 더 나게 그리고 손실을 덜 나게 포지션 제시해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어찌됐건 어제 코스닥 지수 아래꼬리 양봉 마감했는데 어제가 바닥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하지만 당장 바로 일주일만 놓고 보면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닥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기술적인 차트, 이평선의 흐름이고 두 번째가 캔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하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전날 저점, 이 전날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아래꼬리 양봉이 나오는지 보자. 지수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점이 1901포인트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에 1901포인트가 이탈되는지 확인하고 현금 보유자들은 접근하는 게 옳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연차트에서 5년선, 이 5년선이 일봉 차트에서 5일선이랑 기간만 틀리지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5년선이 1985포인트 정도인데 1900선 이탈도 열어두고 관망하다가 확인 후에 접근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하락이었죠. 신용 매매 하시는 분들, 이미 반대 매매 위기에 있거나 뭐 자동으로 팔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2주 내내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피해 없으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의 다른 점이 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고점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코스닥은 고점에서의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점도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일봉에서는 지지선이 현재 안 보입니다. 하지만 주봉, 월봉으로 가야 지지선이 현재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고점에서의 하락이다 보니까 장기간의 지지선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지지선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서 121선까지 하락한 상황에서의 양봉 도치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용장고가 현재 7조 원 가까이 되고 코스닥 신용장고가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해서 각자 개인의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치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 그래서 코스피하고 거꾸로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에서 단기 지지선이 떡하니 지켜주고 있는 거고 이 121선 부분에 오면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코스닥 일봉 121선이죠. 515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 단기 반등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 반등은 말 그대로 반등이지 본격 상승으로 접어드는 구간이 아니다. 결국엔 그 물타기 한 물량조차 반강제적 매도가 나왔을 때 그때가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 코스닥 지수는 저는 정강 후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보통 장 초반에 급락을 하거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든지 장이 빠지는데 아래꼬리 양봉이 나온 종목들을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 단타 들어갔다가 다음날까지 주식을 안 넘기고 오후에 바로 파시는 분들 그리고 오후장에 손절하는 물량까지 해서 오후장에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종목 공략하실 때도요. 아래꼬리 긴 종목 중에서도 양봉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전략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수 조정 시에 보통 어떤 업종이 그러죠? 음식료 방어업종 이런 거 말고요. 바이오 제약업종이요. 왜 그럽니까? 불투명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바로 신약이라든가 인간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어떤 것이 되든 간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가 이 바이오 제약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전쟁 불안감으로 인해서 음식료 사재기, 라면, 햇반 뭐 이런 거 매출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음식료 업종들도 좀 오르는데 바이오 제약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프면 약 먹고 다치면 치료하고 전쟁 날까 불안해서 미리 약 준비하고 사는 심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바이오 제약 업종들도 좀 유심히 보자. 그래서 간단히 쭉 보시면은 이연제약, 한미약품, 뭐 동성제약, 대화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는 인트론바이오, 메디포스트, 젠백스, 차바이오네 이런 종목들도 참고하시면서 꼭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스트의 작전 타임 오늘은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의 말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1930선을 한번 시가 부근에서 넘겼었는데 지금 약간 상승폭이 줄고는 있지만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오늘 또 반등하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이제는 시장 내부로 조금 들어가서요.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나 종목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인데 자, 워렌 버핏이 중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업체를 인수한다는 인수설 때문에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태양광주가 증권주와 함께 들썩이고
들썩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는 거는 그쪽 시장이 성장하겠다는 그런 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일단 눈여겨봐야겠습니다. 1년 투자의 전에 규제잖아요. 그렇죠. 네. 1년 전에 주택시장 투자하면서 주택 경기가 1년 넘게 화랑을 보이지 않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오바마 정부가 그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일단 뭐 계속해서 투자자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OCI의 경우 그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은 최근에 폴리실리콘 공장 가동률이 약 90%대를 회복하고 있고요. 1분기는 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하반기 갈수록 태양광 업체들의 업황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해서 뭐 일부 웅진 관련주의 경우에도 금일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전반적으로 화학 섹터의 경우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태양광주 이렇게 좀 사도 괜찮을까요? 사실 OCI는 이런 재료 때문에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다 하면은 급등을 한번 했다가 그 네. 이후에 그냥 조용하거나 또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갔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네. 뭐 한 1, 2년 보고 투자하면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그런 뭐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OCI의 그 공장 가동률이 90%로 회복했다는 것은 그 하반기 갈수록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정상 수준의 그런 펀더멘탈을 찾아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OCI의 주가를 보면은 그 차트 한번 볼까요? 한 네. 15만 7천 원, 16만 원대인데 적어도 뭐 19만 원, 20만 원대를 회복하는 그러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런 뭐 대응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눈여겨봐야 될 게 그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쪽 그 태양광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쪽이 회복될 경우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도 적어도 뭐 2만 1,000원대 가격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업체들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OCI에 대한 그 투자 메리트가 제일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현대백화점 쪽에 피인수 얘기가 있는 동양그룹주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오늘도 역시 채권단의 공동관리에 들어가겠다라고 확실시 됐는데도 불구하고 꼭 STX 그룹주가 또 네, 부진하다고. 그렇습니다. 그 STS 그룹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자율 협정이 이제 그 체결이 됐고, STS 조선해양이 최근에 그 탱커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얼마만큼 수주가 회복되느냐, 업황 회복에 눈여겨봐야겠고요. 동양의 경우에는 그 현대백화점에서 일단 뭐 동양매직 생활가전 부분을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그룹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부채 비율이 높고 그 기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뭐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데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백화점 쪽에서는 최근에 유통업체들이 그 유통 단계를 축소하면서 가격을 뭐 안정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일부 유통업체들의 경우는 PB 제품을 그 현재 그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대백화점 동양매직을 인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최근에 그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양의 경우 지난번에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는데 다시 뭐 지난번처럼 2,000원대를 돌파해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그 최근에 그 동양그룹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펀더멘탈이 완전히 예전과는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 3년 동안 동양그룹의 그런 구조조정을 꾸준히 지켜본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쪽에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여전히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이 오늘 발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방산 경협주 쪽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오히려 강세라고. 네, 뭐 남북경협주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오고 네. 있는데 일단 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는 어쨌든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 조속한 해결이 또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라오고 있는데 뭐 엄청난 급등세까지는 아닙니다. 네. 이화전기만 7%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광명전기, 재룡전기 관련된 기업군들이 한 2%대, 기타 이제 남북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도 좀 본다라면은 일단 뭐 여기서 뭐 개성공단이 더 이상의 뭐 악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더 이상의 악재는 뭐 이미 지금 공장이 폐쇄가 된 거기 때문에 뭐 그 공장을 다시 뜯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네. 없다는 것 자체에 이제 예.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뭐 나쁠 건 없다. 뭐 최악의 경우는 뭐 이들 회사가 뭐 그로 인해서 없어지는 건데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에서 조금 진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죠. 뭐 솔직히 뭐 발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일단은 뭐 빠르면 오늘 아니면 뭐 늦어도 내일, 뭐 내일 만기일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남북 경협주들이 그러니까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일단 조금 급등세보다는 눈치 보기 양세가 연출되고 있다. 왜냐면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 도발을 할 만한 게 또 있을까라고 본다라면 또 없거든요. 뭐 추가적인 도발이라면 엄밀히 따지면 전면전 말고 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는 모습들. 그래도 뭐 스페코 같은 경우는 여전히 4%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빅텍도 역시 뭐 직전 고점대에서 주춤하고 있다는 부분도 본다라면 일단은 뭐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지만은 네. 이들 종목에 지금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조류 독감 관련주, 사실 8호만 보면 이제 슬슬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듯한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지요? 네, 오늘 역시 좀 중국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백신주들이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 대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제 AI 관련된 게 지난주에 조금 가장 위험했던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중국이 연휴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가장 두려워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좀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일바이오, 뭐 중앙백신, 8호, 뭐 VGX 인터 모두 조금 하락세를 돌변하고 있는데 일단 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던 8호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오늘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금 6%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이들 종목군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이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수산주들이 뭐 일시적으로 좀 후발주로 움직였었습니다만 주가가 다 제자리에 왔다. 뭐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하한가 가까이 갔었고요. 네.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어저께 급락세를 보이면서 조금 하락세를 보였었고, 다만 이들 중국 AI 때문에 피해를 예상됐던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들 AI 때문에 피해를 입을 거라고 해서 빠졌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또 엄밀히 좀 또 북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또 이들 종목군들이 좀 밀린 것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100%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단순한 AI의 그 확산이 좀 멈칫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들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이 붙이는 모습. 다만 이제 그동안 좀 낙폭 가대에 따른 좀 반등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빠르게 전일 수급 특징주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전일 외국인들이 역시 적지 않게 팔고 나간 날이었었는데요. 역시 기관의 방어 때문에 시장은 반등할 수 있었죠. 전일 외국인들이 뭘 샀나? 전일 외국인들의 매도가 순매도 규모가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조금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래간만에 사기도 하는데요. LG전자 샀고요. LG생활건강 샀고 LG디스플레이, LG그룹주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연이어 담았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강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4위, 네 번째로 많이 담은 종목은 기아차, 5위가 NC
NC소프트. 워런 버핏 얘기를 미리 알았을까? 6위에 OCI가 있었습니다. 7위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름이 이제 올라와 있네요. 자,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기관은 어제 적극적으로 역시 방어해준 주체인데요. 네, 역시 뭐 최근에 외국인들 물량 많이 받아준 그대로입니다. IT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모비스, 하나금융지주, LG화학 그리고 코덱스 200, 포스코 드디어 이제 기관이 밑에서부터 사들어간 화학주하고 철강주가 약간은 네, 시장과 조금은 연이어서 이제 산 종목의 수익이 조금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이등주하고 턴어라운드주로 관심이 한 1, 2주째 포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LG전자,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LG 성황건강도 저가 매수가 나타났고요. 주목할 점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OCI네요. OCI 최근에 그 수급은 들쑥날쑥한데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눈여겨봐야겠고요. 특히 LG전자를 눈여겨봐야겠는데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전일 약 39만 주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금일도 주가가 강세를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LG그룹 관련주 틈새 시장 속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기관 쪽의 그 매수 특징을 보면은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으로 일단은 뭐 외국인 매물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 정요소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외환은행과의 합병,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기대되면서 3월 13일 약 한 달 넘게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약 45만 주 넘게 매수를 보였죠. 그 다음에 그 특징적인 것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 집중으로 그 폭격단을 맞았던 LG화학 최근 3, 4일 동안 기관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야 될 가능성이 크겠고 포스코에 대한 소재 관련주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또 한 번 특징적인 것은 코덱스 200에 대해서 즉 주가 상승에 대비한 그런 저가 매수가 나타났네요. 지난번에는 코덱스 그 레버리지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코덱스 200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후에 조언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한번 보지요. 네, 전일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바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날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었었는데 곧바로 그 이상을 사주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급하게 다시 담았는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네요. 차바이오엔, 덕산하이메탈, 이지바이오, 성우하이텍, 그리고 서울반도체와 GS홈쇼핑, 게임빌 순위 되겠고요.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전일 쌍끌이가 코스닥 시장에 유입이 됐거든요. 기관은 어떤 순서대로 담았는가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파라다이스, 골프존, 컨투스, 위메이드, SK 브로드밴드, 바이로 매드 순이었습니다. 자, 다들 어떻게 보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크게 한번 매물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었는데 외국인 혹은 기관이 어제 다시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어저께도 좀 언급을 했었지만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는 어떤 특성을 찾긴 좀 힘들다. 왜 그러냐면은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불확실성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만 가지고 매수하거나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혹은 턴어라운드를 매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전일 좀 낙폭 가대했거나 아니면은 전일 혹은 당일 외국인 쪽에 강하게 매도가 나오는 종목은 기관이 좀 받아가는 모습, 혹은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도가 나오는 종목은 외국인이 받아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찾아본다라면 일단은 투자 관련된 기대감, 삼성전자에 관련돼서는 512 투자가 기대가 되는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역시 실적하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어떤 삼성전자 대형 그룹 대형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약간 턴어라운드 관련된 것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좀 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골프전이라든지 뭐 컴퓨터 같은 종목군들이 좀 그런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뭐 파라다이스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들 종목군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떤 패턴을 잡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오늘 내일 혹은 내일 모레까지 해서 확인 절차를 밟고 나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임형식 전문가님부터 오늘장 한마디 조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기관으로 코덱스 200을 산다라고도 하셨고, 오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긴 하지만 낙폭과대주가 꿈틀꿈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일 거의 1900 부근에 장중에 갔다 왔지만 전일이 바닥입니까? 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떤 고수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그 옵션 만기일이고요. 일단은 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포지션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현물 쪽으로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데 전일 환율이 1150원 올라서자 현물 매도가 주춤하고 다시 그 선물 매도가 2만 계약 넘게 다시 그 증가를 했거든요. 즉 뭐냐면 작년 10월부터 상승 랠리가 이어졌을 때 외국인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한 1,100원대 전후입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로 환율이 1,150원대를 상승한다면은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북행 리스크가 반영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어느 정도 선물 옵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차익성 매물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뭐 베이시스가 약간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소량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서 장중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다시 대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역발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지정 확정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라면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다시 한번 뭐 1,140원대에 있기 때문에 주가를 저가 매수한다면 환차익과 주식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매물 압박 불가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연속적으로 반등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거기까지는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조언 구하겠는데, 특별히 아주 예전에 은행주는 중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증권주 대응법도 좀 같이 챙겨주셨으면 해요. 네, 오늘 때 뭐 증권주가 뭐 자본 시장법이 이제 그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죠. 그러니까 뭐 국회 통과를 거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군도 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제 IB 그 투자 은행 관련된 그 라이센스 그 자격증 갖고 있는 대형 증권사, 뭐 대우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네. 나머지 증권주들은 약간은 뭐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 통과가 된다라면 증권 업종군들이 새로운 영업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오늘자 한마디 뭐 미사일 발사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약간 농담 같은 얘기지만 지난주에 이건희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정부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입국했다는 얘기는 뭐 전쟁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상황에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엔 이거를 너무 이걸 무조건 나쁘게 보면서 뭐 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위기를 기회를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차트를 좀 본다라면 약간 지금 조금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지만서도 일단 어저께 의미 있는 모양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나왔다는 부분들 체크하신다라면은 여기서 일단 하루 이틀 정도 확인은 필요하지만은 일단 지금 위치에서 무작정 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다라고 연출을 하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빠졌을 때는 위기를 기회로 놓고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사일 발사 때문에 출근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두려워하지 말자는 주식시장에서 조언까지 들어봤네요. 유창희 대표님, 임형식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보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4가지 이벤트 그리고 대응 전략 살펴주셨고요. 동양증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트레이드 증권에서는 현대위아 1분기 프리뷰 실적 차별화 이상무, KTB투자증권에서는 전일 수급은 긍정적이고 금일은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4가지 이벤트에 따른 대응 전략을 통해 향후 주식시장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먼저 대북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우리는 역발상 관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번 조정의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을 추세적으로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되며 1950 아래에서는 지수형 ETF를 적극 매수하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이후 현재 부각된 엔화 약세 우려가 다소 과다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 최근 급락세를 보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 트레이딩 매수 관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11일 예정된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이벤트를 통해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하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되는 건설과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한 소비심리 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유통과 패션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 이슈는 단기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나 실적 모멘텀을 감안해 단기 급락한 여행주들의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양증권 살펴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들은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북한발 리스크가 완화되는 국면이 예상되고 있고 또 엔화 약세 역시 속도 조절 과정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 만기일 등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은 여전히 시장에 산재해 있지만 이 급락을 야기했던 악재들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입니다. 현대차 그룹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이 불리한 수익 여건으로 1분기 이익 성장에 있어 다소 회의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위아의 경우 견조한 성장세로 차별화된 실적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1분기 현대위아의 순이익은 1,0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외형 성장에 불구하고 이 뚜렷한 수익성 개선으로 매력적인 이익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연결해 보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오늘 시장은 그나마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원래는 좀 더 크게 좀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 투자자분들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좋거나 아니면 좀 맞는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787억의 순매도, 그 전에 3천억과 6천억, 4천억의 1,000억대의 순매도 포지션에서 순매도에서 지금 어제 780억대의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이 우선은 좀 수급점에서 긍정적 볼 수 있겠고, 특히 코스닥이 급락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코스닥의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이 우선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3개 3일 동안의 큰 급락에서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1900선에 대한 지지는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00선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반등이 제가 봤을 때는 그 폭행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을 우선 기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뉴욕 시장도 큰 폭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는 우선은 엔저 이 부분을 빼고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붙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기준금리가 금리 인하 쪽으로도 무게를 좀 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목이나 업종을 찾는 것보다도 시장의 반등을 기다리고 그때 종목을 찾아도 늦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종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이익 창출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중소형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전에 그 폭행 리스크가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시장이 괜찮았던 그럴 때 주도주 제약이나 그러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또 게임주들이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선취매하는 과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1930, 코스닥은 530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월가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는데 한편에서는 브릭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골드만삭스 회장이 일본의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놓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서 보면은 지난번에 루비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의 경제 순위를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살아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 경기 부양책에 포인트를 맞춘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일본의 통화 정책회의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엔화가 120엔대까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일본의 그 아스타로 재무상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가 바로 잡혔기 때문에 과도한 엔화 강세가 바로 잡혔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리수를 좀 두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GDP 대비로 공공부채가 200%가 넘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삐끗하거나 후지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활화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화산 폭발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또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면서 엔화가 붕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좀 위험 요소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극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핌코나 블랙록의 어떤 자산관리의 최고 책임자들, 빌고레스라든가 다른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죠. 특히 빌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레드불이라 그래서 이제 각성제를 시장이 맞은 상태고 그거에 대한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깨어나면 시장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블랙록 같은 경우 릭 리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하고 무딘 망치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제 미국장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 이 블랙록이나 핌코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시장에는 영향을 좀 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폭락할 때는 어떤 비관론자가 나타나면 주가가 반대로 가거든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비관론자보다 긍정론자가 나타나서 주가가 반대로 갑니다. 근데 비관론자가 또 득세하는 상황이라면 주가는 지금 더 올라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몬일이 얘기한 게 그게 정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양적 완화를 경기 부양했던 나라들의 부채 비율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60%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 정도로 채워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인 200% 정도가 된 상태에서 또 돈을 푸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에 오늘 영향도 주고 있는 뉴스인데 워렌 버핏이 중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 사실 파산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썬텍을 인수한다. 지금 설이지만 아주 핫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태양광주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 OCI하고
중국의 어떤 기업들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널 값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20% 정도 빠진 상태에서 썬텍이라는 그 패널 제조업체가 지금 부채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워런 버핏이 뭐 사느냐 안 사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브라질 사모펀드인 3G 캐피탈 같은 거, 그다음에 하인즈 같은 거를 매수했죠. 근데 들어간 돈이 거의 2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썬텍의 부채는 한 3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베팅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지금 워런 버핏이 참 투자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금융위기 왔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싸게 걷어 올린 다음에 다시 이번에도 역시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태양광 업체들을 지난번에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 홀딩스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개 샀거든요. 아마도 이걸 살 확률을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향후 태양광 관련주들도 시장에 약간 들썩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OCI 같은 경우도 15만 7,500원 3.6% 오르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16만 1,000원이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그런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버핏의 이런 어떤 투자 전략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한마디 조언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북한 리스크 불확실성이 있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고 외국인 기관 오래간만에 소폭이지만 쌍끌이 매수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일 단기 바닥을 찍은 걸까요? 조언 구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매수에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물론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은. 왜냐하면 좀 우리가 시장에서 뭐 간복이라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약간 좀 시장이 필요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아마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어저께 자본통화법이 통과가 됐죠. 그랬으면 오늘 정상적인 시장이 우리나라 2.5% 이상이 상승을 해서 지수가 한 50포인트는 가도 할 말이 없는 자리거든요. 네. 북한발 리스크가 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데 오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미사일을 쏴버리면 그건 일시적 악재 해소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한 번쯤 뛰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수급적으로 거의 한 달 동안 3조 한 8천억 정도의 현물과 선물에서 한 2조 넘게 매수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의 이 상황을 기다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 저도 기다려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1932선 정도네요. 시장 큰 변화 없습니다. 1부 마치고요. 잠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